그건 나내 친구야. 알지? 진짜 우리 화이트 너는 그잖아. 아 정말 싫어. 아 진짜 그렇게 귀엽거든. 진짜 야 화이트 좀 이따경이야. 아니 근데 몰랐어. 얘들아 이제 다시 보자. 명제 해야죠. 빨리 명제. 방금 줬잖아. 자 명제 마무리하고 함수로 빨리 넘어갑시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네. 명제 아직파. 근데 진짜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힘들수록 많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순열조합 때 경험하셨겠지만 힘들수록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많이 시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렵고 힘든 걸수록 많이 해야 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꼭 잘합시다. 자, 명제. 다들 뭔지 알고 있죠? 명제는 영어로는 또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하세요, 여러분. 프로포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내 친구 중에 이름이 명제가 있었거든. 우리 과에 이름 특이한 애가 딱 2명. 최명재 씨랑 내 이 사람 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최고탑 씨. 이름 레전드죠. 역시 그래서 서울대가. 최고탑 씨. 그 다음에 내가 본 사람 중에 진짜 제일 특이한 이름은 이 사람. 진짜 너무하지 않아? 사람 이름을 어떻게 박격포라고 짓냐, 진짜로. 얘 군대 가서 얼마나 놀림받았을까. 나 진짜 나 이게 어떻게 진짜로. 맨날 그러면 얘 하면서 뽕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 격포씨. 참 내가 본 이름 중에 특이한 이름. 그래서 고란이는요? 고란이요? 고란이 좀 이따가. 지금 방금 애들 딱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해야지. 잠 깼는데. 자, 명제의 의미는 뭐냐면 집합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둘 다 명제예요. 식도 명제다. 예를 들어 이거 명제입니다. 이거 명제입니다. 그쵸? 이거 명제인가? 명제죠. 이런 거 다 명제예요. 이거 명제 아닙니다. 참고로. 이거 명제 아니야. 얘는 조건이에요. 조건. 일단은 얘는 명제 아니에요. 이렇게만 명제야.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여긴 어쨌든 그 용어들이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 정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얘기했구나. 이등변 삼각형. 대수 때 얘기한 거구나.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 무엇이냐?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쓸게요. 두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뭐 이건 굳이 안 써도 돼요. 이등변 삼각형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단어의 뜻을 명확히 얘기하는 걸 정의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것도 가정이나 정의 등등을 이용해서 뭐 참임을 밝히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고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냥 이제 기본적인 지금 세팅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참인 명제들 중에서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걸 뭐라 그러냐면 정리라 그래요. 정리. 영어로는 이 좀 이상한데 정리의 종류가 많아요. 영어로는 theorem도 있고요.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또 뭐 있었더라? 한 3개 더 있어. 근데 얘네들이 다 정리긴 정리인데 약간씩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뭐 이건 몰라도 되고요. 하여튼 정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으로 예를 들자면 이거인 거야.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라는 건 정리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잘 봐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면 무조건 두 각의 크기는 같을 거고요. 그럼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반대로 두 변의 길이도 같거든? 그러니까 얘네 두 변의 길이가 같다와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둘 다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정의로 하면 안 되나? 얘를 정의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애도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를 정의로 하면 안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요. 애매해요. 이게 그 엄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얘네 둘이 서로 된다는 거는 이 둘이 이 관계에 있다는 거거든. 필요충분 관계에 있다는 거야. 사실 얘면 얘고 얘면 얘인 거잖아. 그럼 필요충분 관계에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를 정의로 써도 뭐 상관없다. 어차피 두 개 똑같은 얘긴데 아예 똑같은 얘긴데 뭐가 상관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정의로 하고 이걸 정리로 해야지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좀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물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긴 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에 있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진짜 예전에, 이건 근데 약간 고전이긴 한데 어떤 학교에서 이걸 이렇게 냈어.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문장을 썼어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옛날에 낸 거야, 그 학교에서. 근데 이건 약간 지방 똥통학교에서 낸 문제긴 해요, 참고로. 지방 똥통학교에서 낸 문제긴 한데, 근데 그때 그 정답이 뭐였냐면 틀렸다였어. 왜 그랬냐면 그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구분을 한 거야.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요. 자, 그 똥통학교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은 거야, 제대로. 학교 수업을 안 들은 거지.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이거고, 이건 정리야. 그러니까 너네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은 얘다라고만 해야 돼.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대.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 근데 애들이 그래서 이걸 맞다고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쌤이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우리 학교는 그렇게 통일했다. 근데 그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왜냐면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좀 그때는 학교의 지침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뭐 그렇다. 끝이고요. 여기는 집합보다 더 할 얘기 없긴 합니다. 사실 집합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명제 쪽에서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잘 알아야 돼. 조건이 무엇인가? 컨디션이죠. 근데 이 조건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 조건은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이 문장입니다. 변수를 포함해야 돼. 일단 이게 1번이야. 변수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정해져야 돼.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뭔 소리냐? 이건 당연히 조건은 아닙니다. 얘는 조건은 아니에요. 이건 조건이 맞아요. x의 값이 1이면 참이고 1이 아니면 거짓이거든? 그쵸? 얘는 조건이 맞아요. 조건이 맞아요. 그럼 이거 봐봐. 저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면 x에 뭐가 들어가든 무조건 참이잖아. 이거 뭐라 그러냐면 항등식이라 그러거든. 얘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 변수에 뭐가 들어가든 무조건 참이잖아. 그러니까 참거짓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얘는 뭐냐면 명제입니다. 자, 명제와 조건은 약간 달라요. 다른 거 보이시나? 명제는 반드시 참이거나 거짓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결정이 되는 게 명제고, 조건은 참인지 거짓인지 바뀔 수 있는 요런 문장이 조건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조건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x제곱은 1이라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은 1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저게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집합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이름 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진리집합입니다.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값들만 모아놓은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진리집합이라 그래요. 진리집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있을 명제에 관련된 모든 증명은 예로 할 거야. 모든 증명이야. 모든 증명을 예로 할 겁니다. 명제와 관련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 의미 무조건 알아야 돼. 내가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야. 하나만 더 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요런 조건이 있을 때 얘의 진리집합은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진리집합이겠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모든 증명을 이걸로 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부정할 겁니다. 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자, 이 말 되게 생소할 수도 있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1을 부정하면 그냥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부정하면 요거고요. 얘를 부정하면 이거고요. 이거 아니죠? 요거죠. 다 거꾸로 하면 돼. 그냥 P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은 하긴 하셔야 됩니다. 등호인 경우에는 아니다로 바뀌는 거고, 부등호의 경우에는 반대로 뒤집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조건이든 명제든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든 명제든 반드시 활용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적혀 있는 부정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물결표 P 이렇게 나타냅니다. not P라고 있습니다. not P. not P. 덥지? 안 덥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휴. 그 다음에 합성된 P 또는 Q, 합성된 이런 명제 또는 조건에 대한 부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P 또는 Q, P 그리고 Q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우리 고등 단계에서 기호를 많이 쓰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높으신 분들이. 나 왜 그랬는지 몰라. 이게 원래 그 대학교에서는 요렇게 기호를 쓰거든? 마치 그 합집합 모양 마냥. 그리고 P, N, Q는 요렇게 이제 마치 교집합 마냥 기호를 써요.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합집합, 교집합이랑 근본적인 의미가 같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합집합 느낌으로 쓰면은 또는이고 이거는 그리고야. 왜냐면 이거 쓰기 너무 귀찮아요. 또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보기가 훨씬 좋아. 가독성이. 오케이. 그래서 P or Q 얘를 부정하면, 즉 한마디로 얘를 이렇게 부정을 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 not
P, N, not Q가 됩니다. 그러니까 P가 아니다. 그리고 Q가 아니다. 의미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긴 해요. P 또는 Q, P 또는 Q다의 부정은 P도 아니고 Q도 아니어야 되겠지. 둘 다 아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맞다의 부정은 둘 다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남자거나 여자다 이렇게 얘기가 있다 해봐. 남자 or 여자. 이거의 부정은 뭐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잖아. 그쵸?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내가 예시를 좀 잘못 들었나 싶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다음으로 P and Q.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네. 이렇게 not P or not Q입니다.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다. 이거 왜 이런지 아나? 정확하게 인양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아까 전에 명제의 모든 증명은 진리집합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제가 명제의 이런 연산들과 저것도 이제 나름 명제 연산이거든. 저 연산들과 대응되는 애들을 제가 써드릴게요. 봐봐. 네, 어렵지 않아요. 애초에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어. 먼저 P or Q, P 또는 Q다 라는 말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무엇이냐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와서 합집합 하시면 됩니다. 조건의 경우에요. 조건의 경우 얘가 이제 둘 다 참이 되도록 하려면 얘네 둘의 진리집합 가지고 와서 합집합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P, N, Q 얘는 두 진리집합을 가지고 와서 교집합을 하시면 되겠고요. P 그리고 Q라는 말은 P도 만족시키고 Q도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니까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에 동시에 들어있는 애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 진리집합에 동시에 들어있는 애를 가져와야 돼. not P는 그러면 뭐와 같을 거냐? not P는 P의 여집합일 겁니다. P가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이 진리집합에 안 들어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진리집합에 안 들어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 말은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마치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죠. 왜? 왜? 뭐 잘못했어? 뭐 잘못 쓴 거 아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P, Q 여집합 얘가 P의 여집합 합 Q의 여집합.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집합명제 진짜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냐? 내가 얘기했지만 수학은 언어야. 언어. 앞으로 우리 모든 수학의 내용들을 내가 뭐 잘못 썼나? 남자 그리고 여자 그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수학적 내용들을 전부 다 집합명제 이용해서 쓸 거예요. 함수 생각해봐. 정의역, 공역, 치역 전부 다 집합이고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전부 다 집합명제로 설명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 그걸로 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해놔야 돼요. 정확히 이해해야 돼. 왜? 뭐? 괜찮아? 뭐야? 괜찮죠? 넘어간다? 얘기해. 모르는 거 있으면. 진짜 중요해. 진짜야. 자, 그 다음에 이걸 볼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뜯어보잖아. 여러분 이거 아마 제대로 모를 거예요. 여기에 있는 PQ는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조건이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얘네들의 명제가 들어갈 순 없어. 조건과 명제 차이 얘기했다. 참이 되기도 하고 참이 안 될 수도 있는 애들이야. 얘네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어. 명제가 들어가면 전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이거나 무조건 거짓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각각이 조건이어야 돼. 그 상황에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각각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앞쪽에 있는 P를 뭐라 그러냐면 가정이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 결론이라 그럽니다. 이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과 가정과 결론, 명제 얘네들을 싹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정확히 구분해야 돼. 정확하게 반드시. 얘는 이제 뭐라고 읽냐면 P면 Q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문장은 P면 Q이다라는 이 문장은 반드시 명제입니다. 반드시 명제예요. 뭔 소리냐? P랑 Q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P랑 Q는 X에 내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데 P면 Q이다 라고 이걸 써버리면 얘는 무조건 명제가 돼요. 반드시 참이거나 반드시 거짓입니다.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야.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상황을 잘 봐. 나 이거 쉬운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네들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X는 1과 X제곱은 1, 얘네 둘은 모두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바뀌어. 참거짓이 바뀌어. 둘 다 조건이야. 왼쪽이 가정이고 오른쪽이 결론이에요. 가정, 결론. 그리고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이 문장은 얘네들 각각은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전체는 반드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가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사실 뭐가 숨어 있냐면 그 vacuously true 있죠. 가정이 거짓이면 항상 참이다. 그게 숨겨져 있어요. 봐봐, 여러분 잘 생각해봐. 너네가 이 문장 생각할 때 X가 1이 아닌 경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때의 참거짓 따질 생각해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을걸?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문장을 보잖아.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만 했을 거냐면 X가 1이면 이거 대입했을 때 1이 되니까 참이다 만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1이 아닐 때도 얘가 참이냐 아니냐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원래는. 근데 X가 1이 아니면 가정이 무조건 거짓이 돼요. 맞나? X가 1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가정이 거짓이야. 그럼 이 문장 전체는 반드시 뭐가 되냐? 공허한 참이 됩니다. vacuously true가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긴 해. 이건 좀 더 추가적인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얘기한 거예요. 굳이 몰라도 되긴 해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vacuously true.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명제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얘도 명제긴 합니다. 거짓인 명제죠. 그쵸?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라는 건 얘가 풀마 1,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치? 조심해야 돼. 그럼 이제 저걸 어떻게 좀 정확하게 따져볼 거냐. 뭐 이 경우는 사실 딱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어려운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와 거짓일 때를 확실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얘가 참인 경우는 언제냐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참입니다. 뭔 소리냐면 이 P를 참이 되도록 하는 그 X값들이 Q도 모두 참으로 만들면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X는 1.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는 1이죠. 근데 그 1은
x제곱은 1이라는 요 조건도 참으로 만든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경우에서는 x는 1의 진리집합이 1이고 x제곱은 1의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 1이기 때문에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건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요 경우에 대해서는 x제곱은 1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고 x는 1에 대한 진리집합은 1이니까 지금 얘가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은 1을 참으로 만드는 애들 중에서 얘를 거짓으로 만드는 애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거짓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단 하나라도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가 아닌 애가 존재하면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때 우리는 얘를 거짓이라 그래요.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y는 x제곱이면 y가 0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할 때 얘는 거짓이야. 뭐 때문에 거짓이냐면 0 때문에 거짓이죠. only one 딱 하나. 그것만 제외하면 얘는 0만 제외하면 반드시 전부 다 0보다 크긴 크단 말이야. 근데 그 단 하나 0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단 하나만 없더라도 걔는 무조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물론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긴 해요. 여러 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거짓이 되도록 하는 그 원흉을 뭐라 그러냐면은 발례라 그럽니다. 거짓이 되는 그 원흉을 발례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참거짓 문제를 해결할 때 거짓임을 보이는 건 매우 쉬워요. 그냥 발례 하나만 딱 들어주면 끝이야. 참임을 보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명제를 다룰 때 특히나 이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다룰 때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실 때 참인 건 보이려면 요걸 보여야 된다 이거야. 왼쪽이 참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 Q가 참인 걸 보여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증명이라 그럽니다. 참임을 보이는 걸 증명이라 그러고요. 일반적으로는 증명이라 그러고요.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은 뭐 증명도 있긴 하겠지만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발례를 드는 편이 쉬울 때가 훨씬 많더라.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할 때 a제곱이 예를 들어 2이면 a는 2다. 사실 이때 이미 명제라는 걸 다뤘던 거긴 하지. a제곱이 2이면 요거 두 개 쓰면 안 되지. a는 풀마 2이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내가 이거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증명 안 했어요. 증명 안 하고요. 그냥 발례 하나 들어드렸죠.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이거 제곱하면 2입니다. 하지만 쟤는 풀마 2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발례 하나 들면 끝난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꼭 기억 잘해야 된다. 진짜 중요해요. 기억 잘해야 돼. 기억 진짜 잘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재미없나? 재미없긴 하지. 자, 첫 번째 전체 집합 U에서 이 경우 그 대문자로 써야지. 진리집합이 만약에 P이면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이 P이면 이것도 쓰면 안 되는구나.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말은 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일 때,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일 때 P라는 조건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딱 잡아주면은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전체 집합을 만약에 실수로 잡는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참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체 집합을 복소수로 바꾼다면, 내가 만약에 전체 집합을 복소수로 바꾼다면 얘는 참이 아니게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발레 하나 있으니까. 그럼 참이 아닌 거야. 무조건 발레 하나만 있으면 절대 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가 참이면 이 문장은 참입니다.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당연한 얘기야.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얘를 이제 이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진리 집합과 전체 집합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고 P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여기서 P이다라는 건 이거겠죠.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참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0이라는 원소가 딱 하나 들어있긴 하거든. 0이라는 원소가 P에 들어있어요. 그럼 공집합은 아니라는 소리잖아. 절대로. 절대 공집합은 아니야. 왜냐면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모든과 어떤에 대한 이해를 공집합을 이용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집합을 이용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문장으로 생각해도 뭐 좀 쉽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을 꼭 집합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진짜야. 여러분 놀랍게도 확률을 집합으로 정의하는 거 알아요?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확률과 통계 배울 거잖아. 확률과 통계를 집합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잘 알아야 돼. 그때 가서 안 헷갈리려면은 지금 잘해야 된다. 진짜로. 엥. 다음에 넘어가자. 끝났습니다. 일단 1차 끝났어요, 여러분. 지루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진짜로. 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대신에 좀 빠르게 넘어가가지고 사실 앞에 있는 문제들은 뭐 썩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11번 문제 요거 한 번만 풀어보시죠. 11번 문제. 참. 부정? 부정 얘기를 안 했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내가 이거 하고 다시 해줄게. 모든 어떤만 얘기하고 부정을 얘기를 안 해버렸네. 자, 이거 11번 하기 전에 내가 이거 빼먹었는데 미안해요.
모든 어떤 명제에 대한 부정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얘를 부정하시면 딱 요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죠. 뭐 다들 아마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든의 부정은 얘가 어떤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모든의 부정을 할 때는, 모든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이 명제를 부정을 할 때는 모든이라는 단어는 어떤으로 바뀌게 되겠고,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것도 똑같이 진리집합으로 설명하면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집합이 전체집합과 같다 라는 말의 반대는, 전체집합 중에서 P에 안 들어가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그치? P 안 들어가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P의 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게 이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면 항상 진리집합으로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x에 대하여 p다. 요 말의 부정은, 자, 이번엔 이 어떤이라는 말이 모든으로 바뀌고요. 모든 x에 대하여 not p다. 이렇게 바뀝니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의 부정이야. P가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의 부정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잖아. 맞나? 이게 아니라는 거의 부정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거든.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그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뭐가 되냐면 전체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문장이. 이거 여러분 이거 치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진리집합이랑 이 문장이랑 치환이 원활하게 가능해야 돼. 중요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알려주지도 않고 11번 시켜버려가지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냥 쓰고 제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수학계에서 모든과 어떤을 쓰는 그 기호가 있어요. 모든은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실수에 있는 모든 x라는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a를 뒤집어 놓은 거야.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은 인데 ax 쓰면 헷갈리니까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에 있는 모든 x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는 얘기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걸 쓰는 경우는 무조건 문장에 있는 거를 그냥 간소화해서 쓸 때만 쓸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책 보면 바로 똑같이 나와 있어. 알겠지? 그냥 이 길게 쓰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어떤 x라는 의미입니다. 얘가 모든이고 얘는 어떤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이제 왜 이걸 쓰냐면은 요겁니다. 이그지스트. 이게 뭐냐면은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긴 한다는 소리예요. 하나 있긴 있다. 그게 어떤의 의미인 거야? 하나 있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을 부정을 하시면
어떤 x는 모든으로 바뀌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2k-1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게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부정입니다. 부정. 이해됐나? 여기가 이제 모든이에요.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뒤에 있는 p이다를 not p이다로 바꾸는 거야. 요거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 라는 말의 부정은 요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는 거야. 알아듣고 있죠? 뭔 소린지? 아니 이게 쉬워서 이런 건지 몰라서 이런 건지 잘 모르겠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네.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